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개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방법으로 교회 카페나 평생교육시설 같이 교회 공간을 활용한 문화목회 사역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번동 제1교회. 교육관 한켠에 마련된 공간에서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탁구 열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서울 성북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 강북교육문화원에 탁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탁구 강사가 매주 2번씩 지역 주민에게 탁구를 가르치고 주민들은 주변에 이런 문화시설이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 이웃에 사는데 요 번동 제1교회에서 이런 장소를 마련해줘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강북교육문화원은 이 밖에도 에어로빅, 영어 회화, 제빵, 클라리넷 등 30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도 200명이 넘어 교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느 커피 전문점 못지않게 차려진 카페 헤븐도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라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터라 교회가 마련한 카페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교회 카페와 평생교육시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문화법인이 교단 내 450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28%에 달하는 126개 교회가 카페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 법적 절차, 설립 방법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화목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문화목회 세미나에서 총회문화법인 사무국장 손은희 목사는 교회 카페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통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카페가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카페 안에서 작은 공연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작은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카페에 이제 인문학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도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심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 생명과 환경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른 평생교육원과 차별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가진 어떤 치유라든가 어떤 생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요즘 힐링, 코칭, 상담 이런 부분에 있어 특화된 과목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문턱과 담장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선교적 목적을 지키면서 지역사회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이러한 소통의 노력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107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올해 정기총회에서 조일래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네, 기성총회는 전현직 총무 간 갈등을 비롯해 지난 몇 년간 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교단 안팎에서 조일래 총회장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기성총회 조일래 총회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취임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여러 가지 교단이 어려울 때에 중체를 맡게 돼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교단이 어려울 때인 줄 아시면서 저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성결인들도 이 어려울 때인 줄 알면서도 저에게 맡겨주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 맡겨주는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취임 직후에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금식기도로 회무를 시작하셨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설교할 때 어른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늘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 교단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고민하고 인간적으로만 언론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고 출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이 교단 갈등으로 정직 상태였던 우순태 총무가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을 했는데요. 네.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건가요? 네, 한 2년 동안 정권 혼란과 갈등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총무가 총무를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 총회에서 총무가 정상적으로 총무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면에서는 일단 그는 갈등이 봉합되고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근원적으로는 바깥에 놨다 있는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 근저는 밑에 더 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부분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도 서서히 좋은 쪽으로 방향 잡아 해결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임기 중에 역점 사업으로 선교지 현장과 또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데요. 저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교단의 화합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겠지요. 선교지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교단 안에서도 또는 책임 부서 간에도 또는 기관 간에도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또 화합하면서 그 갈등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작은 교회의 자립 및 부흥 운동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약 3,7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 약 1,200개 교회 정도가 아니 3,000개 2,700개입니다. 그런데 1,200교회 정도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미자립교회 수는 늘어가지요. 그리고 개교회에서 또 이런 저는 기관에서 미자립교회 선교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비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데 미자립을 탈출하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미자립에 있게 되면 목사님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한 것은 우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네. 인류대학을 졸업한 실력 있는 사람들도 세상 직장에 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더 귀한 일을 맡은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더 사명감 가지고 더 희생적인 각오로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정말 자립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구를 위해서 우리 몸부림을 쳐보자 하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생각할 때 한 5가지 정도를 서약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는 자립할 때까지 정치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회 전념하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외에는 쉬지 않겠다, 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매일 3시간 이상 성경 연구하겠다. 매일 4시간 이상 전도하겠다. 예, 그런 것을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서약대로 실천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네. 예.
그 교단 유지재단에 대해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 교단 유지재단의 특수성을 이 세무당국이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다른 교단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 실명제법 잘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근데 우리는 교단은 특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교회 재산을 교단 이름으로 유지단에 전부 다 재산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교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탈세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그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부부간이든지 문중에 관해서는 그런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종단도 그렇게 넣었으면은 이는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걸 빼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그걸 당국에서 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말이 빠짐으로 그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그는 법을 개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모든 지금 교단의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요. 그 문제는 정부 단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될 그런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형제 교단인 예성총회와 또 나성총회와의 통합, 올해는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 통합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한다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무르익어도 그것이 걸릴 일인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같은 성계를 강조하는 어떤 면에서 그런 주로 또 생각과 뿌리가 유사한 점이 많지요. 그런 교단끼리 서로 교류 또 교통의 폭을 넓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 그런 모임들을 더 확대하며 더 정진시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총회장 임기 동안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총회는 교단은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그걸 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단은 교회의 짐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교단을 보호하고 교단의 힘이 되는, 교회의 힘이 되는 그런 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결인들이 교단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결속력을 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성결한 교단으로 만들고 싶고요. 저는 기도, 화합, 성결한 삶으로 빛을 발하는 성결교회 그 목표, 꿈을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조 총회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그동안의 갈등을 정리하고 새롭게 비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성총회가 여러 쟁점들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잘 세워가면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 지도부에 대해 무기 개발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과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김정은 제1비서의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먼저 국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유럽의회, 유럽연합 등의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분단을 낳은 6.25 전쟁이 올해로 63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6.25 메시지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시대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을 북침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해받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역사 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과 국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아와 인권 유린, 억압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밝혔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반대하며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를 항의 방문하려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계획이 WCC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WCC 본부는 지난 17일 조지 레오모플러스 부총리 명의로 한기총에 회신을 보내고 별도로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WCC 본부는 총회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사항들은 한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다뤄져야 한다며 한기총이 의문으로 제기하는 신학적 쟁점들 역시 부산 총회에 참석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네바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달 WCC에 보낸 서신에서 WCC가 부산 총회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며 WCC 본부를 항의 방문해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와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기총 측은 WCC로부터 방문하지 말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중요한 목회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들의 66%가 페이스북을, 22%가 트위터를 사용하며 일부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팔로워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규모가 크고 재정 형편이 좋은 교회의 목회자가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석 성도 250명 이상인 교회 목회자의 34%, 연간 예산 50만 달러 이상인 교회 목회자의 35%가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목회자의 65%는 앞으로 소셜미디어가 목회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온오프라인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중단돼야 한다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교회와 민족 특별강좌를 개설합니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오는 24일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축구대회를 갖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오는 27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위드 콘서트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처럼 평년 기온을 한 달 이상 앞서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리피가 일본 오키나와 서쪽 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새벽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겠는데요. 이후 일본 남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점차 약화되겠지만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 20도, 대전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 남해서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전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